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또 책 리뷰를 한권 올려드릴까 해요. 오늘 제가 봤던 책도 이게 또 본 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사의 반란, 이제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신우섭 지금 원장님인데 병원을 운영하세요. 그 의정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셔갖고 저는 이 책을 보고 그 의정부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 암에 대한 상담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책상에 보니까 그 환자들한테 받아놓은 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병원인데 그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식당에서 이제 환자가 와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어보고, 이게 건강한 식단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만나보고, 그게 저는 워낙 자연치유를 그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가르칠 게 별로 없다, 그냥 가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하셔갖고 별 처방 안 받고 왔습니다만, 이 책을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 좀 웃으시던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 책의 큰 줄기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1장에는 원인 없는 병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병이든 원인이 없는 병은 없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암 환자로서 암에 대해서만 늘 관심을 갖고 봤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저 유튜브를 보고 또 이런 리뷰를 하면 이 책을 사서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식도염 같은 거, 또 역류성 식도염 앓는 분들은 10년씩 이렇게 병원에 다녀도 안 되고 있다, 너무 고질병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것만 봐도 이 원인 치료가 안 되는데 계속 증상만을 약하게 하려고, 증상만 억누르는 그런 치료는 사실은 치료라기보다 치료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이 책을 보면서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게 우선이다 하는 걸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잘 치유가 안 되는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내 병의 원인이 뭔가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먹고 있는 거, 내가 생활하는 습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보고 바꾸려는 노력. 당장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약을 계속 먹는다, 그것보다는 그런 정말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암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생활 습관에서 어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암은 반드시 재발한다고 많은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런 원인 없는 병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고 이 작은 제목에 나옵니다. 이 전홍준 박사님도 비우고 채운다, 그 책, 저한테 그 책이 있는데 또 다음에 그걸 한번 리뷰를 할까 해요. 근데 그 전홍준 박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혈액의 오탁이 저기를 만든다, 모든 병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있는데,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세포 분해를 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포 분해를 할 수 없으면 거기에서부터 염증이 생기고
또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거기서 또 암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혈액순환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질병은 나에게 아주 괴로운 증상이죠. 모든 질병은 괴로운 증상이지만 이 질병의 치유는, 질병은 내 몸을 바로잡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이 질병을, 괴로운 증상을 누르는 것보다 그 신호를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 이걸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 상식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질병이 나를 죽인다,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병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신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게 정말 약을 먹으면 그게 빨리 증상이 개선돼 버리니까 무슨 증상이 나오면 빨리 약부터 먹고, 병원 가서 그걸, 우리 늘 그러잖아요. 어디 누가 아파, 뭐 어디가 아파 그러면 병원 가봐, 빨리 병원 가봐 하는 게 아주 입버릇처럼 나오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또 뭐 어디 좀 안 좋다 하면 병원에 가는 게 정말 너무 쉬웠어요. 그게 쉽고 약을 사 먹고 하는 게 내 괴로운 증상을 빨리 시켜주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빨리 증상을 없애자, 이런 생각만 했었고, 제가 그 갱년기 장애를 유난스럽게 알았어요. 다른 분보다 저는 자연적으로 갱년기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어요. 차도 먹어보고, 뭐 석류즙도 먹어보고,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성 호르몬 보충제, 그 화학적인 약인데, 그거 하나만 먹으면 신기하게 그냥 정말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거의 습관성으로 자주 먹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약에, 특히 여성 호르몬제는 유방암을 일으킨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일으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내가 지금 나타나는 이 갱년기 증상에 이 괴로움을 당장은 그걸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원인 치료가 되지 않고, 그게 오히려 누적되면서 다른 큰 질환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걸 없애기 위한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음식이나 또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운동,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거나. 근데 저는 그런 햇볕을 많이 보고 운동을 하는 것도 갱년기 증상에 좋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갱년기 증상을 없애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그때는 이런 책을 많이 안 읽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는 책을 참 좋아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몸이 아프다는 생각보다 당장 내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냥 약을 먹기가 쉽다. 그게 손쉬운 방법.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한 게 결과론적으로는 너무나 큰 다른 질환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도 제가 질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신호다, 이런 걸 인식을 하시고, 약을 먹어서 그 질병을 감추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러운 오물을 계속 덮어만 놔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치워야 되는 거지.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게 참 저도 잘못이다 생각하면서 이 책을 한번
이제 몸이 조금 평소에도 이렇게 잔병 치레를 하시는 분들, 무슨 뭐 병원에 안 가도 될 만한데 또 이렇게 몸은 좀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 원인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3장에는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병을 이기는 습관을 책을 보면 이대로 따라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별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현미밥을 먹자, 그 다음 천천히 먹자,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소금을 많이 먹자고 해요. 그것도 좋은 소금을 먹자.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자. 또 물을 일부러 많이 먹지 마라.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식사 전후에는 물을 많이는 안 먹습니다. 근데 사실상 물을 좀 먹어야 되죠.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물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들이 엄청 많고, 많은 그 환자들이 물만 많이 먹어도 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 저는 물을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 책을 읽고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할 수는 없어요.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고 하는 거에서는. 그리고 찬물로 씻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찬물로 씻는 게 많이 힘들지만 찬물로 씻으면 몸에 열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암하느님들은 찬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냉온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냉온수, 온수에 담궜다가 냉수로 이렇게 샤워기로 좀 다시 헹구다가 다시 또 온수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온을 많이 올렸다는 그 어느 암하느님이 경험담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 몸이 워낙 차가워서 냉수에 담글 만큼 용기가 아직은 안 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주 냉수에 담그는 것보다 냉온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창문을 열자. 창문을 열자는 건 저도 100% 동의해요. 겨울에도 저는 한 2cm 정도 열어놓고 자거든요. 잠을 잘 때. 창문을 2cm 정도 열어놓고, 요즘 한 이만큼 열어놓고 자요. 한 15cm 정도. 이렇게 열어놓고 자다가 어떤 날은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딱 닫아놨다가 열어놓고 자는 걸 깜빡하고 잔 날은 몸이 좀 찌뿌드해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세먼지가 뭐 아주 심각한 날 아니면 그냥 열어놓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자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이 낫고 싶으면 건강해져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병이 어떤 제가 그 암에 걸려서 식생활 바꾸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생활습관, 뭐 잠자는 시간, 이런 전반적인 걸 바꿔봤을 때 이게 암만 좋아진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암통증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잡았지만, 제가 그 전에 뭐 자질구레한 병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60대, 뭐 50대, 60대, 50대 후반, 저도 왜 눈 시리고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은 건 5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암을 진단받기 전에 그 몸 상태보다 지금 훨씬 이게 눈 시린 거 없어지고, 병원에 안 가도, 그때는 병원에 다녔습니다. 근데 안 가도 되고, 뭐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병들, 뭐 두통, 이런 거 뭐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병이 낫고 싶으면 건강해지라는 게, 전반적으로 몸이 건강해지면 몸에 있는 자질구레한 병이 전반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지려면 건강해져라. 건강해져야
지면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좀 병이 나으려면 건강해지라 저라고 하는데 생활습관, 먹는 거 이것만 잘 해도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약을 끊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봤을 때 약을 그냥 수북이 쌓아놓고 올 때 먹던 약을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은 또 이제 고혈압이랑 이걸 드시던 분이라 그 고혈압 약을 갖고 왔는데 이걸 딱 받아놓고 이제 이걸 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세요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상에 뭐 약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약을 끊기 시작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을 끊으라고 강력하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 책 사장에는 만성 염증성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 사례들을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그 삶의 방식하고 그 사례들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내용도 읽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흔히 겪는 증상들의 치유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6장에는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질환이 나와요. 근데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암이 지금 사망 원인의 1위예요. 그리고 사망 원인의 1위라는 그 말 자체는 암하면 죽음을 부르는 병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더더욱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 암은 원인 치료 이거보다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 수술, 항암, 방사선 이게 오히려 더 이제 현대의학의 한계다 이 책에 나오면서 혈액 속에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또 이 우리 몸은 지 스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혈액 없이도 세포 분열을 해버리는 그 독종 세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이제 스스로 우리가 내 스스로 암을 만든다는 거죠.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암이 만들어진 건데 이걸 막 3대 화학요법을 해서 죽이는 것보다 살살 달래라 이렇게 나온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70대 80대에서 암이 발견되는데 많이 옛날에는 그래서 그 70대 80대 죽음의 그 원인이 대부분이 암이었다. 그래서 그걸 노환이라고 표현을 했고 노환에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그때는 암에 걸려도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할 줄도 몰랐고 뭐 늙으면 의뢰 아파서 노환이니까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80대도 병원에 가서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이제 70대 이후에 이 3대 요법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남은 생에 그 다시 회복되는 것보다 오히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오신 분 중에는 90대 할아버지인데도 그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항암을 당장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90대. 근데 어제도 그 따님하고 저 통화도 했는데 그 90대 할아버지를 항암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항암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사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뭐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저는 항암을 안 시키겠습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살다가 여생을 90이라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평균의 연령으로 봐서도 장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당장 항암하러 오라고 막 난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안 하기로 하시고 이것저것 좋은 식품 이런 걸 이제 좀 추천을 해줄 수 없냐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항암을 안 하셨어요. 그게 벌써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요즘은 식사도 잘하시고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뭐 제 아버지가 건강해지신 것처럼 굉장히 그 말을 듣고 기쁜 거예요. 그 연세에 항암을 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하시겠냐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책의 70대 이후에는 항암을 하지 않는 게 더 항암을 하지 않고 여생을 좀 편안하게 또 이 건강관리를 잘 하면 그때는 빨리 암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70대, 80대에도 항암을 하면서 힘들게 뭐 몇 달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대, 30대 지금은요 20대, 30대, 40대 너무 많습니다. 암 환자가. 네. 거의 매번 제가 이렇게 암 환우님들하고 토요일에 만나서 이게 이 단체 상담을 하고 할 때 30대, 20대, 30대 암 환우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20대, 30대 이제 그 세대가 인터넷에 좀 연령이 높은 분들보다 좀 많이 쉽게 인터넷에 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나이대에서 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제 자식 같잖아요. 우리 애들도 30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주 철렁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항암하면서 그냥 머리 다 빠지고 이런 초췌한 모습으로 오는 걸 보면 제가 정말 가슴이 쓰라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대, 30대들이 암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조기에 그렇게 이제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이 된 암 환자들이 조기 사망할 수가 있다. 오히려 옛날처럼 발견을 못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암을 발견하는 그 기계가 굉장히 발달을 해갖고 옛날에는 뭐 상피내암이니 연기암이니 이런 건 발견도 안 되던 암을 발견해서 그걸 수술, 항암, 방사선을 다 하고 또 다른 암이 또 생기고 막 그렇게 없던 암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간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네요. 그렇게 그 조기 발견이 조기 사망이 될 수 있더라. 그러면서 또 재발암에 좌절하고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절대 암과 싸우지 마라. 암과 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암한테 진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제 내가 암이다 하면 생활 습관을 정말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뭐 먹는 거, 또 이렇게 잠자는 거, 스트레스, 생활 또 습관에 대해서 생활 습관이 뭐 운동하는 거에서부터 뭐 반신욕을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바꾸지 않으면 재발의 확률이 높고 또 항암을 한다 해도 정말 이런 평소의 생활 습관과 먹는 걸
바꿔야만 항암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젊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또 재발을 하더라. 그래서 일단 항암을 해도 또 암에 걸리지 않아도 모든 암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다. 예방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노력을 한다기보다 평소에 내 생활 습관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일단 내가 항암을 하고 지금 암을 다 치료를 했지만 그래도 추적 검사라는 걸 통해서 계속 항암, 이제 이 암이 또 완전히 없어지는지 재발을 하는지 이걸 봐야만 되거든요. 그 과정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뭐 재발했다고 하면 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데 그것도 암을 치유를 했다 해도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암이 완치는 많은 책에서 암의 완치는 없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방을 한다는 건 먹는 거, 생활 습관 그것만 제대로 잘 지키면 암은 그렇게 두려운 병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 환자가 아니든 암 환자든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상당히 내가 모든 질환을 치병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